지난주에 뭘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셔봐요. 뉴 스타트. 예? 뉴 스타트. 뉴 스타트. 그것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그 다음에 지금 전전주. 그때 뭐 우리 소화에 대해서 했었죠? 네, 순환계 소화.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작은 최소 단위가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거는 100조가 넘는 많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는데 같은 세포끼리 근육이면 근육, 신경이면 신경, 또 뼈면 뼈, 뭐 근육이면 근육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조직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 조직이 또 모여갖고 우리가 허파면 허파, 위면 위, 소장이면 소장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관. 하나의 기관. 위도 기관이고 심장, 콩팥도 기관이고 이런 우리가 흔히 장기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해부학적으로는 기관이라고 그래요. 기관. 우리가 뭐 기계 뭐 하는데 기관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일을 해내니까 기관이. 근데 그 기관 저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서로 돕는 것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합동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계통 그래갖고 순환 피를 도는 건 순환기 계통. 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는 소화를 관계하니까 소화기 계통.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화기 계통에서 쭉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가장 뭐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지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먹고 그다음에 배설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 말 그대로 소화 활동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소화 활동. 아, 뒤에 좀 조용히 하시오. 네, 질문할 때는 하시고요. 어쨌든 방해가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실 거리가 한잔 주고서나 이 맛 다시는 걸 줘야지. 여기 배석하고 있는 직원분 계시죠? 네, 있습니다. 이 어르신 뭘 드실 건가 몇 쪽? 아니, 내가 아까 안내를 했는데 못 그러나. 그러셨나? 찾으실 건가 뭔가 물어보시는. 근데 소화기 계통이라고 해서 소화만 하는 게 아니고 소화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부셔서 잘게 부시는 일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를 영양소로 빨아들여야 내가 힘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에서는 소화를 하기도 하지만 소화한 그 내용물 중에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을 빨아들여요. 흡수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그래서 소화기 계통은 소화와 흡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일은 소화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 몸으로 빨아들이는 건 흡수라고 하는데 소화기 계통에서는 그런 소화 흡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화기 계통에 속하는 것을 지난번에 쭉 한번 해봤었잖아요. 당연히
음식을 뭘로 먹어요? 어디로 먹어요? 당연히 입이잖아요. 입. 자, 두강. 우리 순수한 말로야 입이지만 해부학적 용어로는 두강이라고 하고, 그 두강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그냥 놔두면 안 먹으니까 조물주가 맛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 맛을 느끼게 만든 곳이 혀죠, 혀. 혀에서 단맛도 느끼고 신맛도 느끼고 쓴맛도 느끼고 뭐 떫은 맛도 느끼고 막 이런 느끼한 맛도 느끼고 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입천장이라든가 두강 밑바닥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다, 뜨겁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이 그런 짜고 시고 달고 맵고 뭐 이런 맛과 더불어서 차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거칠고 이런 것을 감각이 혼합돼서 우리는 야, 저 이것이 맛있다, 맛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지난번에 그 혀에서 맛도 느끼지만 온도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음식은 따뜻한 게 맛있고 어떤 건 찬 게 맛있죠. 냉면을 뜨뜻하게 해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자, 그래서 입에서는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빨로 잘게 부수어서 소화되기 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래 씹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우리가 들게 되면 이가 안 좋으니까 대충 씹어서 삼켜버리려는 습성이 생겨요. 그렇지만 이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입에서 많이 머물게 우물거리다가 나도 삼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침이 많이 섞이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줘요. 침이 잘 섞이면 우리 침 속에는 소화 요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미끈미끈한 물질도 들어있고 그래요. 유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음식물을 입안에 오래 놓고 우물거리기라도 하면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위에서 소화가 잘 되게 하거든요. 그리고 녹말을 잘 분해를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씹을수록 맛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주머니에다 쌀 넣고 다니면서 씹어 먹었던 옛날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자, 입에서 그렇게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인두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두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앞으로 열린 길이 숨쉬는 숨구멍, 후드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열린 구멍이 식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삼킬 때 앞구멍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킬 때 그 순간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뚜껑이 닫히고 앞구멍으로 안 들어가고 뒷구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식도로 넘어가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빨리빨리 작동이 안 돼가지고 넘어가다가 빨리 닫고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면서 빨리 안 닫혀서 그 일부가 앞구멍으로 좀 새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례가 들리는 거죠.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그런 사례가 잘 들리고 어르신들도 잘 들리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그런 현상이 또 많아요. 또 그래서 앞으로 음식을 처음에 드실 때, 처음에 숟갈을 한 숟갈 처음에 넘길 때 이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래서 내 지금 저 앞구멍을 뭐가 삼킬 때 빨리 닫아주는 이 반사작용, 빨리 이루어지는 반사작용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잘 안 되는, 좀 둔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음식 처음 먹을 때는 나 음식을 먹을 거니까 준비하면서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식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물을 조금 마시세요. 한 모금. 근데 대본에 예를 들어 좀 맵기라도 한 그런 국물을 덜렁 들어 마셨다가는 사례가 들려요. 그러니까 한번 물을 한 모금 드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으로 나 이제 먹을 거야 라는 마음을 준비태세의 마음가짐을 갖고 그 다음에 한 숟갈을 드시는데 처음 숟갈은 가급적이면 들어 마시지 마셔요. 그냥 입에다 떠놓고 살짝 입으로 빨면 되죠. 이렇게 들어 마시면 그 공기가 후두로 들어가니까 따라서 사례가 막 들리고 기침이 나고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모시고 있을 때 한 번 식사하러 앉으셨는데 사례가 들리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 정신이 온전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배태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는데 그런 의식이 좀 적을 뿐만 아니라 또 힘도 없으시니까 좀 기침하시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걸 어쨌든 지쳐도 내가 뱉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기침하시다가 지치시니까 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한번 사례 한번 세게 들리신 다음에 기력이 아주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야 그 단계가 현재 아니고 젊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젠가 나이가 더 들면 그렇게 사례가 잘 들리고 뱉어내기 어려워 사례가 걸렸는데도 힘껏 뱉어내지 못하는 때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지금부터 그 사례가 안 들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번 지금도 사례 한번 걸리면 이게 잘 안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음식 처음 드실 때 조심을 하신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뒷구멍으로 이어지는 관이 식도예요. 자, 이 식도에서는 무슨 소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위로 밥통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한 파이프가 아니고 밀어내리는 그런 활동을 해요. 우리가 뭐 일이 쉬운 것을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죠. 떡 먹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가. 편안하다는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 어른들께서는 앞으로 누워서 뭘 드시는 그런 일 없으시겠지만 누워서 드시는 일 절대 없어야 되고 아까 사례 들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떡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지만
떡, 특히 찰떡 같은 것도 충분히 씹어서 물과 함께 드셔야 함부로 삼켰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찰떡 같은 것들도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누워 있어도 뚫린 관이니까 앉아 있어야 내려갈 것 같지만 누워서 먹어도 내려가긴 해요. 그것은 식도가 수축 운동을 해서 밥통 쪽으로 위쪽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누워서 먹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밥통이었어요. 밥통에서 소화가 되는데 그 밥통 위에서는 기계적인 소화, 즉 위장이 꿈틀거려요. 뭘 먹으면 배에서 소리가 나죠. 그럼 위가 꿈틀꿈틀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연동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을 하기 때문이고, 음식물이 골고루 섞이면서 점점점 위 밖으로 이동시켜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위가 그거를 기계적인 소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위에서는 또 위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위액이 아주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위액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다면 내 손 피부가 녹을 정도로 세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센데, 그렇다면 우리 밥통 스스로를 그 위액이 상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 위액을 중화시키는 물질이 위에서 또 나와준다. 그래서 위를 코팅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위액이 접근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균형이 안 맞으면 위액 일부가 접근해서 위벽을 헐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위염이나 위궤양에 시달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것이 균형이 깨져서 이 점막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그렇게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위를 지나서 빠져나가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소장이죠. 자, 소장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고, 십이지장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소장은 우리 창자, 흔히 말하는 창자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 그것을 십이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이지장도 창자의 일부분이에요. 첫 부분. 십이지장이 위에 붙어 있고, 자, 이 십이지장에서는 특별히 지나가는 역할하고 거기서 소화액들이 들어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다음 단계가 공장이라는 부분, 회장이라는 부분. 자, 여기서 음식물을 꿈틀거리면서 소화도 시키고, 거기서 또 다 소화된 물질은 그 장 점막에서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관 파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수도관 파이프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 관속 안쪽 벽에서, 소화관 창자 안쪽 벽에서
소화된 영양소를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면 그 소화관에 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아들인 그런 영양소는 핏줄 속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 핏줄 속으로 들어온 영양소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갖고 어디로 오냐면 간으로 와요. 간. 그래서 간으로 와서 간에다가 저장도 하고 분해도 하고 해독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우리가 필요할 때 간을 빠져나와서 심장으로 와가지고 심장에서 다시 빠져나가지고 온몸으로 다 도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 너무 자꾸 먹으면 에이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러죠? 옛날 분들이 뭐 음식물이 소화돼갖고 간으로 간다는 거 알았겠어요? 어른들이? 옛날 조상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지. 모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과학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해요. 과학으로는 모르지만 벌써 아시는 거예요. 간의 기별도 하고. 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잊어버리시겠죠? 모든 우리가 먹은 것은 간으로 간다. 그리고 간에서 다 이것을 저장을 하거나 합성을 하거나 분해를 하거나 뭐 또 해독을 하거나 하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온몸으로 돌린다. 여기에 약주 좀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약주를 하셔도 다 간으로 가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약주를 너무 늘 많이 하는 분들은 뭐가 생겼어요? 간에 막 알코올이 많으니까. 근데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도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놈을 처리를 하려면 소주 한두 잔만 먹는다 해도 저는 한 병쯤 먹기도 하는데 그거를 다 없애려면은 적어도 48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데 다 처리도 하기 전에 어제 시큰 맛이 오늘 아침 해장술 한잔 해야지 하고 또 해장을 해. 그러면 이제 다음 날 저녁 또 먹고 그러면 간에 계속 알코올이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알코올에다가 간을 담궈 놓는 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간경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주가들이 술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 드셔야 되지만 드신다면 적어도 2, 3일을 띄어서라도 드셔야 돼요. 매일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먹은 음식물, 우리가 먹은 약, 우리가 먹은 알코올 모두 간으로 간다. 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간은 소화기 계통에 속해요, 안 속해요? 자, 소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을 기관들을 합해서 소화기 계통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은 소화기 계통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당연히 포함돼야죠. 또 간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담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말한 쓸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 우리가
담낭이라고도 하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요. 우리가 한의 쪽에서 많이 쓰는 웅담이라고 하는 그거는 곰 쓸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쓸개 속에서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면 별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런데 그 웅담이면 막 최고로 알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아무튼 그 쓸개즙이 결국은 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소화하고 섞여요. 그래서 우리 지방 있잖아요. 우리가 먹은 지방, 기름기, 이걸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소화기 계통에 속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대장에서는, 소장에서는 그와 같이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대장에서는 이제 계속 내려오겠죠. 계속 내려와서 찌꺼기, 또 아직 덜 소화된 것들, 이런 것들이 대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을 통해서 쭉쭉쭉 가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장은 내 배를 만져봤을 때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 양 옆에 늘어져 있어요. 꾸불꾸불. 이게 소장 부분이고, 지금 말하는 대장은 오른쪽 옆구리 뼈, 혀귀가 걸쳐지는 옆구리 뼈에서 안쪽으로 한 7c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서부터 대장이 시작돼요. 그 대장의 첫 부분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맹장이라는 겁니다. 맹장. 거기 그 맹장이 작은 창자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창자는 가늘고 맹장은 두꺼워요. 그러니까 두꺼운 관이 작은 창자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게 맹장. 그럼 우리가 갑자기 막 배가 아파서 병원 실려가고 오면, 아, 그 사람 맹장 걸렸디야, 그렇게 말하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창자의 첫 부분이 뭐라고요? 맹장인데 맹장 걸렸다 그만 뭔 말이요? 그럼 맹장염, 그 말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뭐냐면 그 맹장의 아래쪽으로 이 새끼손가락만큼 얇은 것이 돌기가 붙어 있어요. 그것이 왜 붙어 있는지 확실히 잘 몰라요. 근데 거기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돌기를 벌레같이 생겼다 해서 충수돌기라고 해요. 그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자, 충수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르신들 누가 얘기해, 아, 아무개 뭐 맹장 걸렸다네. 그래서 병원에 갔야, 야, 이 사람 맹장 걸렸다가 뭐야, 충수염,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셨지? 아주 유식하게 된 거죠. 충수염이라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사실. 근데 의사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들도 맹장염 뭐 그렇게 말해요.
정확한 말은 충수염이다. 아무튼 그 맹장에서부터 오른쪽 배 옆부분, 오른쪽 배 옆부분, 측복부라고 하죠. 여기를 따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갈비뼈 쪽으로. 갈비뼈 쪽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갈비뼈 밑에서 꼬부라져 갖고 배꼽하고 명치 사이를 비스듬히 수평으로 지나서 왼쪽 갈비뼈 쪽으로 와서 왼쪽 배 옆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왼쪽 옆구리에서 엉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엉치 앞으로. 천골이라고 하는 엉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옆구리 뼈 있는 데서 엉치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이 S자처럼 꼬부라졌다 해서 S자상 결장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변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서 다 잊으셨을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배를 쓸 때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만 쓰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시계 방향으로 쓸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시계 방향으로 쓸어주고 그 다음에 배변이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왼쪽 옆구리에서 아랫배 쪽을 향해서 쓸어주면 된다. 그 부분을 지압도 해주고 누르면서 흔들기도 하고 안쪽으로 쓸어주고 그런 것을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변기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도 드렸어요. 자, 너무 오래돼가지고 많이 이제 잊으셨다고 그래서 복습한다는 것이 거의 1시간 가버렸어요. 상관없죠. 세월이 뭐 빠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서두를 거 없이 천천히 해나가시는 거니까요. 순환기계통, 순환기계통 한마디로 피를 돌려주는 물론 거기에는 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피를 주로 돌려주는 역할이 이제 그 순환기 계통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피돌기죠. 피돌기. 피돌기. 그런 거 뭐 한자로 순환 뭐 하는데 이 순환은 태어나면서가 아니죠. 아니 태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잠시라도 쉬면 안 되는 게 이 순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들어있는 심장 이거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생 동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잠시 쉬었다 하고 또 쉬었다 또 움직이고 이런 일이 우리가 가끔은 있으면 있죠. 그게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맥도 물론 이제 약이 있어서 해소도 되고 그러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부정맥이 좀 와가지고 얼마 동안 지속돼서 괜찮아졌는데 아무튼 그런 병적인 거 아니고는 심장은 거의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그런데도 피로하지 않아요. 심장이 아이고 피로해 하면서 시들시들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아 버틸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아무리 나른하고 힘없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어떤 때는 기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밖에 무조건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앉아라도 있으면 좀 괜찮아지고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서 나가는 그 의지로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장은 피로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순환계에서는 그 핵심이 심장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정맥, 이렇게 있게 되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임파선이 부었다는 등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도 실제 뭐 어디 부었을 때 만져본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몸에서 그 임파선을 포함하는 그 임파관들이 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임파라고 안 하고 림프라고 합니다. 림프관, 림프절, 림프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순환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 것들도 이 혈관의 한마디로 보조장치다, 보완장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전반적으로만 순환기계 통해서 중요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에 있어서 알고 조절을 하는 그 능력을 위해서라도 이 순환기계 통해서 해서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우선 그 핵심이 되는 심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심장이 왼쪽에 들었냐 오른쪽에 들었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심장이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갈비뼈 여기 그 목 밑에 빗장뼈 밑에 갈비뼈 5번째쯤 해서 심장이 심장 끝부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 그리고 심장이 비스듬히 해가지고 가운데를 지나서 오른쪽에 윗부분은 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심장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맥박, 박동을 느끼는 곳이 왼쪽이다 보니까 심장은 왼쪽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아랫부분은 왼쪽에 치우쳐 있고 윗부분은 약간 오른쪽으로도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하트 모양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장이 그렇게 좀 기다란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돌 많은 밭 속에 파묻혀 있는 기다란 고구마 모양 같이도 생겼고 그래요. 아무튼 조금 길쭉한 원통형으로 된 럭비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럭비공을 타원형으로 된 그것을 한가운데를 이제 끈으로 세게 묶으면 뭉툭 들어가겠죠. 럭비공이 물렁물렁하다고 치고 그 부분을 꽉 묶으면 한가운데가 이제
허리띠 우리 묶은 것처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들어가고, 자, 세로로도 이렇게 묶은 것처럼 들어가 있어요. 조금 약간. 근데 지금 한 가운데를 묶은 부분이 더 세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자, 세로로도 묶여 있고 가로로도 그렇게 묶여 있는 놈을 여기 뭘 세워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세워놨는데 딴 듯이 세워놓은 게 아니고 오피스하게 아래쪽은 왼쪽 가슴 쪽을 향하고 위는 뒷가슴 쪽인데 오른쪽으로 약간 눕고 뒤로 비스듬하게 누우면서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렇게 엇비슷하게 그렇게 놓여 있는데 그 심장 속을 이제 봐야 되죠. 심장 속은 위와 아래로 이제 아까 그 끈으로 묶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가운데가 움푹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간 걸 중심으로 해서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나누겠죠. 지금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아랫부분은 심실, 윗부분은 심방, 그렇게 나눠요. 우리가 저 지하실이 있고 뭐 단층짜리 집이 있으면 위 집이 있고 밑에 지하실이 있듯이 아래쪽에는 심실, 위는 심방,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심장은 또 아래 위로도 나뉘어 있지만 오른쪽과 왼쪽으로도 나뉘어 있어요. 칸이. 그러니까 지하실도 두 칸, 위도 두 칸, 이런 집이라고 생각하셔요. 자, 근데 이제 오른쪽과 왼쪽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오른쪽 칸과 왼쪽 칸은 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 복층이라고 옛날 저 안에 계단 있고 저 2층하고 아래층 트여 있듯이 심장도 심실과 심방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서로 오론해질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아랫부분을 심실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은 좌자를 붙이면 되겠죠? 좌.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좌심실. 왼쪽은 좌심실. 오른쪽은 우심실. 그 다음 위는 심방이라고 그랬는데 왼쪽 심방은 뭐라고 하면 돼요? 좌심방. 오른쪽은 우심방.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개의 칸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른쪽과 왼쪽은 서로 막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아이들 중에 선천적으로 기형인 애들은 오른쪽과 왼쪽이 트여 있기도 해요. 안 막히는 거예요. 태아 때는 트여 있는데 태어나면서 막혀있는데 안 막히는 거예요. 그런 심장 선천성 기형도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근데 어쨌든 현재 여기에 우리들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막혀 있고 위와 아래는 뭐라고요? 뚫려 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뚫려 있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거기에 판막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위층과 아래층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판막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밸브라는 거 있죠. 밸브. 옛날 저 펌프로 물도 뽑아 올리고 할 때 저 잡아다니면은 물 당겨주고 잡아다니면 물을 빨아들였다가 내려 누르면은 물이 빠져나오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진 않지요. 막아주니까. 그런 밸브 역할을 하는
판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위에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내려온 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자, 그런 구조로 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판막증이 있다 뭐 이런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려간 물이 피가 다시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막아주지를 잘 못해, 밸브가. 그게 이제 심장 판막증, 선천성 심장 판막증 아이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대개 아시겠죠? 좌심실,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 그러면 제일 처음에 출발을 생각해봐야죠. 피가 나가는 출발. 제일 먼저 나가는 출발점이 뭐냐면 좌심실에서 피가 나갑니다. 그러면 좌심실 앞부분에 구멍이 또 뚫려 있어요. 거기에도 물론 판막이 있겠죠. 나간 피는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되겠죠. 나가기는 나가도 들어오진 않게 판막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좌심실 바깥에 연결되는 것이 대동맥이에요. 대동맥. 자, 그러면은 좌심실이 수축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물총 쏴보셨죠? 고무로 된 물총. 고무로 된 물총 꽝 둘러면 물이 쫙 나가듯이 그 심장 좌심실이 그 고무총처럼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면 피를 바깥으로 짜내겠죠. 짜내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으로 피가 나가죠. 근데 그 나간 피는 다시 뭐라고 그랬죠?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가면 이제 못 오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죠. 계속 짜낼 테니까. 들어올 수는 없고 계속 앞으로만 가야 돼. 수돗물 계속 밀어내니까 막 계속 흘러만 가야 되지. 이것도 짜내니까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그래가지고 이 대동맥이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도 들어있고 내 뱃속 척추 앞에도 막 굵은 내 엄지손가락만한 것이 들어있어요. 어른들 배가 좀 얇으신 분들 이렇게 반드시 뉘어놓고 배꼽선을 따라 이렇게 눌러보면 박동이 느껴져요. 쿵쿵쿵. 심장에서 팍팍팍 짜낸단 말이에요. 물총을 꽉꽉 손으로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데 천천히 주는 게 아니고 팍 쥐었다 팍 놨다 팍 쥐었다 팍 놨다 이런 식으로 수축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동맥 속에 피가 꽉 차 있는데 팍팍 밀어내니까 그 충격이 혈관에 느껴지겠죠. 그것이 박동에 우리가 요 손목에서도 느껴지고 맥박이라는 게 그래서 느껴지는 거예요. 심장이 팍팍 밀어내는 힘이 혈관에 전달이 돼갖고 혈관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게 내 발목 부분에서도 느껴지고 하잖아요. 그게 박동이에요. 자, 내 가슴 속, 내 뱃속 이런 데 들어있는 내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이거는 대동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갈라져 갖고 뭐 팔로도 가고 다리로도 가고 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쭉 얘기했지만 창자 뭐 이런 것들 뭐 췌장, 간장 뭐 이런 데로도 혈관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 혈관들을 이제 동맥이라고 해요. 큰 대자 빼내고 그 다음에 여기 팔목에서 맥 짚는 이런 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거는 소동맥이라고 하면 되겠죠. 작은 동맥. 더 가는 거는 세동맥. 이런 식으로
동맥이 점점 여러분 수도관도요 땅 속에 파보면 굵은 관이죠. 근데 우리 집에 오는 관은 가늘죠. 그런 것처럼 내 핏줄도 대동맥에서는 굵었는데 점점 가지가 치고 또 가지가 치고 가지가 치고면서 가늘어지는 거죠. 나뭇가지처럼. 그래가지고는 점점 만져봐서 느끼지도 않을 만큼 가는 관으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여러분 어디 칼에다 살짝 그시면 피나죠. 또 어떤 때는 종이 같은 데도 슬쩍 스치면 피나죠. 네. 네. 왜 피가 날까요? 바로 아주 가는 핏줄이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살짝 오는데 껍데기만 벗겨지잖아요. 근데 조금 더 비면 어떻게 돼요? 피부 속에 들어있는 아주 가는 실핏줄 이것이 찢어지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다쳤을 때는 어떻든가요? 큰 핏줄을 다친 거야. 비교적. 그러면 막 뿜어 나오죠. 호수같이 나오고. 뭐 여기 다리나 이런 데 뭐 크게 사고 나서 다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쳐서 위험한 것보다는 피를 흘려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면 빨리 지혈을 시켜야 하는 거죠. 싸매든가 뭐 해서 피가 많이 쏟아질 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 종이에다 비고 칼에 조금 비고 이런 것 실핏줄은 우리가 모세관이라고 해요. 모세관. 자, 그 모세관을 이제 거쳐서 피가 어떻게 되냐면 핏줄 속만 돌아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핏줄은 뭐를 가지고 있죠? 피 속에는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피가 핏줄을 빠져나가야 내 온 몸 조직 세포에다 영양분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이에도 비고 칼에 살짝 스쳐도 비고는 이런 실핏줄에서 빠져나와요. 우리 몸속에서 볼 때는 빠져나와 가지고 그 물이 영양소나 산소를 포함한 그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무슨 불순물 내버려야 될 걸 이런 것을 싣고 실핏줄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다시 들어와서 실핏줄을 계속 지나다 보면 이젠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붉어지겠죠. 붉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한 피부에서 옛날에 보셨던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피부 밑에 파란 선이 보이죠? 파란 선. 그게 정맥이에요. 그 정맥이 근육 속에도 깊이도 들어있고 피부 밑에도 있고 막 많아요. 이렇게 피가 모아져 갖고 점점점 이렇게 정맥이 또 붉어지겠죠? 붉어져 갖고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심장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우심방. 자, 모양은 뭐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셈이죠. 좌심실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어디 들어왔어요? 우심방으로 들어왔지. 우심방으로 들어왔어요. 나가니까 그러면 우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깨끗한 피예요? 더러운 피예요? 더러운 피죠? 네. 모세관에서 다시
다 모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나갈 때는 깨끗한 피, 들어올 때는 더러운 피, 정맥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다쳐가지고 저기 피 빼면 검은 피 나오잖아요. 그게 정맥피예요. 죽은 피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 정맥피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한의원에 가서 저 피 뺀다고 피 빼주면 안 빼도 돼요. 저절로 다 흡수되게 돼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나 빼는 거지. 어쨌든 그 정맥피는 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맥피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되죠. 이제 우심방이니까 우심실에 구멍이 뚫려 있죠. 우심방, 우심살 구멍 뚫려 있으니까 우심실로 흘러 내려가면 되겠죠. 근데 우심실에서 내려간 피는 다시 우심방으로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죠. 자, 우심실에는 또 앞부분에 뭐가 구멍이 또 뚫려갖고 뭐가 연결되려면 폐로 갈 동맥이 연결돼 있어요. 폐동맥. 폐동맥. 자, 폐로 갈 거예요. 자, 우심실에서 우심실이 수축을 하면 폐동맥으로 피를 바깥으로 밀어내니까 폐동맥을 통해서 양쪽 허파, 폐로 가는 거예요. 피로 가서 폐 속으로 혈관이 들어가지고 또 점점 가늘어지겠죠. 가늘어져 갖고 나중에 모세관으로 이제 되겠죠. 나중에 호흡기 또 얘기하겠지만 허파는요, 여러분 스폰지, 요새 뭐 택배도 많고 하는 스폰지 들은 거 이렇게 누르면 쑥쑥 잘 들어가죠. 네. 허파가 그렇게 생겼어요. 꽉 누르면, 우리가 허파를 꽉 누르면 쑥 줄어들게 그렇게 스폰지가 생겼어요. 그 스폰지 같은 구조 속에 포도알맹이 같은 게 막 수없이 들어있는 거예요. 포도알맹이. 그 포도알맹이 주변에 실핏줄로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들어 마시는 공기가 결국은 이제 폐 속으로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아유 뱃속까지 시원하다, 뭐 단전 호흡한다 해서 뱃속까지 바람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은 지금 사람으로 완져 있는 게 아니죠. 귀신이지. 어디까지나 우리가 들어 마신 공기는 허파 속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 마시는 공기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포도 알맹이 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포도 알맹이를 실핏줄이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핏줄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들이 실핏줄을 빠져나와 가지고 포도알맹이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포도알맹이 속에 있던 산소는 포도알맹이를 빠져나와서 실핏줄로 들어와요. 가스 교환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들어 마시면 산소가 내 폐 속으로 들어가. 하면은 피 속에서 나왔던 이산화탄소를 뱉는 거고,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포도알맹이에서 받아들이는 산소를 실핏줄에서 다시 받아들여서 싣고 점점 굵어져 갖고 폐 속을 나와 가지고 굵어져서 어디로 와? 이제 나머지 한 개밖에 안 남았죠. 남은 게 뭐죠? 자, 좌심실 했고 우심방 했고 우심실 했고 뭐 빠졌어요? 좌심방 남았죠? 좌심방으로 들어와요.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피는 깨끗한 피예요, 더러운 피예요?
갔다 왔잖아요. 폐를 갔다 왔으니까 깨끗한 피죠? 폐에서 산소를 받아갖고 왔죠. 우심실에서 빠져나가서 폐로 가는 피는 더러운 피였죠. 근데 폐로 들어가가지고 이산화탄소 더러운 건 버리고 산소는 다시 받아들여서 폐를 나와서 우심방으로 왔으니까 그건 깨끗한 피잖아요. 근데 그 깨끗한 피는 다시 어디로 내려가면 돼요? 좌심실로 그대로 흘러 내려가면 되죠. 그럼 원점으로 온 거죠. 자, 피가 한 바퀴 돈다 이거예요. 자, 제가 좀 자세히 했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떡해요? 피 도는 거를. 자, 좌심실에서 출발을 한다. 그 다음에 점점점에서 온몸을 돈다. 돈 다음에 다시 심장 어디로 들어가요?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우심방에서 다시 흘러서 우심실로 내려가죠. 그때는 더러운 피지. 아직까지도 우심실을 빠져나가는데 그 우심실에는 폐로 갈 동맥이 있다고 그랬죠. 그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가죠. 또 폐로 가서 깨끗한 피로 교환돼 가지고 폐를 빠져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어디로?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 깨끗한 피는 좌심실로 그대로 흘러 내려가면 한 바퀴 돈다 이거죠. 어때요? 뭐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재미도 있죠. 네, 우리 몸을 알아간다는 게. 자, 이제 이런 구체적인 원리를 이렇게 알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순환이 우리 몸에서 얼만큼 또 중요한가, 건강에 중요한가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힘든 그 자리에서 또 별거 아닌 강좌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회차까지 또 뵙겠습니다. 들려드릴 거는 곡은 옛날에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60, 70년대 이런 때는 이 클라리넷으로 그 해변의 길손이라는 곡이 가끔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옛날 생각 하시는 의미에서 한번 노래로는 패트 페이지라는 그 미국 가수가 불렀는데 연주곡으로는 이제 이 클라리넷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었죠. 연해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화도